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FC 관련 의혹을 묶어서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관련 소식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류 실장이 아까 시작할 때 빨간 의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빨간 의자를 조익신 멘토에게 양도할 예정이고요. 조익신 멘토 좀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그 빨간색이 아니고 주황색으로 바꿨어요. 네. 평소에 잘 안 보는 분이. 네, 다정의 빨간 의자, 아니 주황 의자에 앉은 조익신 멘토, 이 조대행이요. 생각보다 좀 어울리시더라고요. 첫 지시는 국회 상황실을 첫 순서로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사람이 좀 주황 의자에 앉을 가능성 없냐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 거는 아닐 거고요. 국회 상황실이 첫 순서인 이유, 국회에 비상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이 소식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알려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석 추가 발언을 통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 자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놓고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왔고 오늘 청구의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네, 예상됐던 대로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FC 의혹에 대한 혐의를 묶어서 영장에 담았습니다. 다정회 즐겨보시는 정회원 여러분들 익숙하신 내용일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온 셈이라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 이익이 6,725억이라고 봤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 개발 이익의 70%입니다. 이 중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 1,830억만 가져가고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4,895억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으로 적시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모두 공모 관계인 걸로 봤는데요. 앞서 검찰이 2021년 11월에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를 했을 때는 배임액을 최소 1,827억이라고 적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약 2.7배 늘어난 4,895억을 적시를 한 겁니다. 검찰은 직무상 비밀, 즉 개발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줬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예전에 이 국회 방지법의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에서 얻은 이익 총 7,886억, 또 위례 신도시에서는 211억의 이익을 취했다고 봤는데요. 이 검찰총장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네,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본 건데요. 다만 이 대표가 김만배 씨에게 이 천화동인 1호에 428억을 약속을 받았다라는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이 뇌물죄죠. 이른바 그분 논란이 불거졌던 부분인데 검찰이 이 그분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결론을 짓지는 못한 겁니다.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 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성남FC 의혹도 좀 살펴볼까요?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됐습니다. 2014년에 네이버가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을 공여를 했는데 이건 성남시 소유 부지에 대한 매각 대가였다는 겁니다. 대가성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네이버가 비영리 단체 희망살림을 통해서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도 적용을 했는데요. 두산건설, 차병원 이런 곳에서 성남FC에 지급했던 돈 단순 광고비 아니다. 성남시 내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내려준 거에 대한 대가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적시한 뇌물 규모는 총 133.5억 원입니다. 성남FC의 구단주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공모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갖고 진행하라니까 전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이런 검찰의 수사 내용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일단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모두 공모 관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와 연결된 건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다 이런 입장이죠. 검찰은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6,725억을 받았어야 하는데 1,830억만 받았기 때문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봤는데요. 당시 성남시에서는 그 개발 이익을 6,600억 규모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을 위한 1,800억을 포함해서 70% 정도를 환수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들어보시죠. 실제 성남시에서 추정하던 이익 금액 6,600억 중 70% 정도에 달하는 4,383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정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즉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고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4,400억은 지급한다. 즉 1공단 공사는 하고 1,822억 원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 용지를 무조건 공급한다.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0% 정도로 회수한 게 맞습니다. 네, 이 대표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죄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남FC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업을 유치해서 적법한 광고비를 받았다. 그리고 성남시가 인허가를 해준 부분은 적극 행정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남FC와 성남시의 운영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든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범죄 사실이 없다라면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 대표는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제1야당의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겠느냐면서 과거 독재 정권에 의해 핍박받았던 야당 지도자들을 줄줄이 거론했습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들을 잇따라 특별 접견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이기도 하죠. 정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의 키맨들을 이렇게 차례로 모두 만난 것, 증거인멸의 우려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던 한동훈 장관은 부적절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상황들이 그래서 차분하게 잘 기억해갖고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메모하고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를 잘해라.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과 정진상 전 실장은 10여 년간 인연을 이어온 관계라고 하죠. 지난 대선을 비롯한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의리를 쌓아온 관계라는 게 주변의 설명입니다. 조홍천 의원은 정 의원의 이 알리바이를 만들라라는 말이요. 재판을 잘 준비하라는 법조인으로서의 격려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그런 의미였을 거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증거를 조작해라, 없는 거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만은 혹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좀 떠올려라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정 전 실장 수사 중인 피의자죠. 사건에 대한 자료, 특히 피의자의 접견 자료가 유출된 것이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라는 거를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언론을 악용한 수사 기법이다.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이니까 증거인멸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다음 단계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상 불체포 특권에 따라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지 되는 겁니다. 다음 본회의는 이제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72시간이 지나도 안건이 자동 폐기되지는 않는 만큼 이번 달 28일쯤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표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이죠.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친명계에서는 아예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 어제 드렸었죠. 당론으로 부결하는 안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지를 모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원내 활동, 그다음에 의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론으로 채택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다수의 뜻을 모아서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론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표 단속에 나선 이런 이유요. 비명계의 이탈표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25에서 28표 정도가 이탈을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방탄 프레임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고요. 또 기속 후에도 이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총선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또 이 증거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보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자진해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 말을 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과 비슷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예.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을 테고요. 네, 민주당은 내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도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500명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 차원에서 집단 항의에 나서는 겁니다. 이 대표도 직접 참석해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